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거 진작 발표됐으면 지지율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충실도로 따져볼 때 점수는 좀 줄만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이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 정부는 핵심 주택정책으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270만 호로 수치가 정식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6일이죠.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원희룡 장관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했던 만큼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같은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바텀업 즉 상향식 방식으로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의 50만 호를 비롯한 수도권의 158만 호, 비수도권의 112만 호 등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직접 개발 주체가 돼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최소화하겠다 이겁니다. 정부가 공급 주체로 나서면 아무래도 민간이 하는 부분과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최소화하고 재건축과 도시정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방점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재개발을 옥죄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부담금의 경우 제도 도입 후 17년 만에 감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 해봤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부담을 해버리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아파트 등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130만 호, 도시 정비사업 52만 호 등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총 18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등 공공택지의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88만 호로 민간 공급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보수 우파 정부가 들었으면 집값부터 안정이 돼버립니다. 지난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차별화됐던 게 뭡니까? 집값이 펄쩍 뛰어버렸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기초적으로 이미 오른 데서 또다시 엄청나게 심지어는 2배 이상 오른 데도 많습니다. 그렇게 올라버렸는데 보수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안정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일단 주거 분야에서 집을 재산 정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주거 안정 부분에 목표를 맞춰야 국민이 살만하는 그런 세상이 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기준을 완화하기도 하고 각종 지원책을 통해서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1기 신도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2, 3기 신도시는 GTX와 광역버스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단 서울에는 최근 5년치보다도 50% 이상이 많은 50만 호 물량을 인허가해주고 서울을 포함한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총 158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5년 대비 약 29만 호가 증가하는 물량입니다. 광역시와 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과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총 5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최근 5년 대비해서 4만 호가 늘어난 물량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비수도권에는 총
112만 호가 신규 공급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총 공급량을 따지면 최근 5년 대비 16만 호가 감소되는 물량인데 우선은 지방 대도시에 주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도심 정비사업에 5년간 52만 호가량을 인허가 해줄 예정이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공택지의 경우 88만 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난 5년 대비 11만 호 또 24만 호가 늘어난 물량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심의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 방안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됩니다. 우선 전국에서 22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이 지정될 전망이고 서울에서는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의 4만 호, 지방은 광역시에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를 새로 지정하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경우 기준을 개선해서 감면 조정할 계획인데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법률로 제정된 뒤 유예를 거듭하면서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산정 방식이 17년 전과 동일해서 그동안 급등한 집값 현실을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현행 1인당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된 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부담금을 아예 감면해주는 등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진단평가 항목 중에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필요시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 판정 조건도 일부 완화해서 사업의 문턱을 낮춰줄 전망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면서 재건축 계획하시는 분들 이번에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신탁사나 리처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복합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도 신설해서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택건설사업에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제를 민간사업에까지 확대 도입해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던 규제지역 지정제와 별개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의 도입도 검토합니다. 그동안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급 촉진지역 제도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차별화가 되네요. 동시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5만 호를 발굴해서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나 도심과 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할 예정인데 기존 3기 신도시 중에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GTX 정차지구에 우선 시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정비 계획도 당겼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 영역을 거쳐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도시 정비의 경우 단순히 주택을 허물고 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통이나 학군 등 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2, 3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 문제를 개선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청년 혹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첫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시세 70% 이하의 집값에 최대 40년의 초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되는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은 총 50만 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선 연내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지에서 3,000호를 사전 청약 3,000호 사전 청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조명된 반지하, 이 반지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이 반지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혁신 대상이죠. 어쨌든 이런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거주자의 주거 지원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담겼습니다. 리모델링 등 개보수와 거주민들의 정상 거처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의 경우 2년간 20만 원을 보조해준다고 하죠. 이걸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 총조사를 실시해서 연내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으로 이달 중에
층간소음을 저감시키거나 개선할 대책, 다음 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세부 대책을 차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27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면 일단 주거 부분은 안정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주거 불안 이거 사회적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권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의 꿈, 이것만 제대로 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겠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